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따질 때는 딱 세 가지만 봅니다. 특정성, 공연성, 그리고 사실적시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을 실제 사례들을 통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강태윤 변호사입니다. 최근 명예훼손 관련해서 제게 상담 요청 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인터넷 커뮤니티나 블로그에 억울했던 후기나 솔직한 팩트글 하나 올렸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받으신 분, 그리고 단톡방이나 게임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몇 마디 했는데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하여서 인터넷 검색해 보시다가 상담 신청을 해주신 분들,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팩트만 말하면 괜찮겠지,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으니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우리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팩트만 말해도 실명을 언급하지 않아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일하게 잘못 대응하셨다가는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딱 5분만 투자해 보세요. 내 상황이 진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제가 알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따질 때는 딱 세 가지만 봅니다. 특정성, 공연성, 그리고 사실적시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을 실제 사례들을 통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특정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이나 얼굴을 직접 표시하지 않더라도 죄가 성립할까요? 네, 될 수 있습니다. 닉네임이나 초성만 썼더라도, 그리고 얼굴 부분을 모자이크한 사진을 게시하였더라도 주변 정황이나 그 커뮤니티 내 상황을 종합하였을 때 이거 누구 말하는 거네? 라고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은 인정됩니다. 반대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비난이나 누군지 전혀 알 수 없는 순수 익명 상태라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선고한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 앞 노상에 피해자가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사진을 피해자의 얼굴만 모자이크해 게시한 사안에서 헤어스타일, 옷차림, 전체적인 체형 등이 그대로 나와 있으므로 학교 교직원 또는 학생 등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 보면 사진 속 인물이 피해자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명예훼손죄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공연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연성과 관련해서 요즘 제가 가장 문의를 많이 받는 게 바로 1대1 카톡이나 소수 단톡방과 관련한 것입니다. 한 사람한테만 말했는데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단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는 전파 가능성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판례 경향을 보면 말을 들은 사람이 피해자의 배우자나 가족처럼 비밀을 지켜줄 만한 관계에 있거나 말을 한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비밀 유지를 당부한 경우, 실제로 말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정이 있으면 공연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실적시 요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팩트를 말했을 뿐인데 왜 죄가 되냐며 가장 억울해 하시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형법은 진실을 말해도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면 처벌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은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한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A라는 사람은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다 라는 말은 A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증거에 의해 확인이 가능한 내용인 것이죠. 따라서 이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적시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A라는 사람은 돈만 밝히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라는 말은 어떨까요? 돈만 밝힌다는 표현과 힘들게 한다는 표현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의견 내지 감정에 가깝죠. 따라서 이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 구분이 되시나요? 다만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예외는 있습니다. 오로지 사회적 피해를 막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밝힌 경우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인터넷 댓글, SNS, 커뮤니티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한 사실을 올려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허위 사실이라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실제 양형 기준상 초범이라도 징역 6개월에서 1년 4개월 선까지 선고될 정도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이 사람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라는 합의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주면 검사나 판사가 즉시 사건을 종결하고 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내가 실수를 해서 죄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 전후로 빠르게 피해자와 진정성 있는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이 됩니다. 그럼 고소를 준비하거나 방어할 때 꼭 변호사를 써야 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만약 상대방이 남긴 댓글, 대화 캡처본, 전파 가능성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명백하다고 하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확보하신 증거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경찰서에 고소를 직접 제출하셔도 충분히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모호하거나 실명 언급이 되지 않아 특정성이 애매한 경우 1대1 대화로 말을 전달하여 공연성이 인정될지 안 될지 애매한 경우, 혹은 내가 쓴 글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주장을 펼쳐야 할 때는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요약해 드리면 1. 닉네임이라도 모자이크된 사진이라도 누군지 알 수 있거나 1대1 메시지라도 전파될 위험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2. 팩트만 말했더라도 안심해서는 안 되며 공공의 이익을 입증하거나 빠르게 합의하는 것이 핵심이다. 3. 증거가 확실하다면 나 홀로 고소도 충분히 가능하다. 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명예훼손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명예훼손죄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매우 감정이 격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시거나 법적인 판단이 어떻게 될지 헷갈리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고정 댓글상 링크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이상 형사전문 변호사 강태윤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